우리가 인테리어 하기 전에 유튜브나 SNS 사진 많이 찾아보잖아요. 이게 성공적인 인테리어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죠. 무조건 영상이나 사진은 많이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건 캡처도 많이 해두세요. 우리가 인테리어 하기 전에 남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서 참고하는 건 되게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세요. 예쁜 집에 자주 보이는 시공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 기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인테리어 하고 난 후에 보면은 안 달려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주방 상부장의 간접 조명이라든지 하다못해 신발장의 거울도 얘기 안 하면 안 달려있는 게 정상입니다. 시공 후에 이런 걸 일일이 따지면 비용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마감이 좋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만 잘하면 시공 과정에 포함을 해서 그냥 진행해 줄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말 안 하면 안 챙겨주는 인테리어 시공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후회 없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말 안 해서 놓치는 제일 안타까운 시공이 뭐예요? 돈이 따로 드는 것도 아닌데 놓치면 정말 아까운 시공이 있어요. 저는 조명 스위치 회로 분리가 가장 안타까운 시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거실에 스위치가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켜고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살면서 계속 불편해지는 거죠.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조명 배선 작업을 필수로 하게 되는데 스위치 회로 분리만 잘 해놔도 집의 분위기를 내가 원하는 무드로 다채롭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놓치기도 하고 고객님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상담할 때 어떤 조명을 묶어서 제어할지 업체와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현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현관에서는 5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테리어를 할 때 현관문 주변부와 전실을 필름으로 마감을 하는데요. 이 주변부는 따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도배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실을 도배로 마감을 하면 2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걸레바지 시공으로 예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오염과 이염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정한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마감재로 필름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름은 마감선도 깔끔하고 오염이 돼도 물티슈로 쉽게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공과 필름 공정이 이미 계획된 인테리어 공사라면 큰 비용 추가 없이 가능합니다. 공사하기 전에 인테리어 회사 측에 꼭 요청을 하세요. 두 번째는 일괄소등 스위치입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는 말 그대로 하나의 스위치로 집 전체의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인데요. 우리가 외출할 때 방이며 화장실이며 전부 소등하려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신발을 신고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조명이 전부 꺼지니까 매우 편리한 겁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도 인테리어 할 때에는 손쉽게 가능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상담할 때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유 투입구를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가끔 보면 아직도 인테리어 할 때 우유 투입구를 그대로 살려두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 우유 투입구가 미간을 해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땐 외부는 방범 커버로 막고 내부는 목공으로 막은 후에 필름 랩핑을 하면 이렇게 깔끔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이건 현관에 목공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면 추가 비용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업체에 꼭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는 신발장 간접 조명이에요. 심미적으로 공간이 풍성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많이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항목이니까 꼭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전기 공정이 있다면 간접 조명 배선 작업은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 비용 추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발장 내부 구성에 줄다보 찬넬을 넣는 거예요. 신발장 내부 선반 이동이 가능하게 줄다보로 계획하면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신발은 운동화나 부츠, 구두 등 높이가 다른 신발이 많잖아요. 이럴 때 선반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을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살펴보면 좋을 만한 것들은 8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콘센트와 인터넷선의 위치입니다.
이건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인테리어를 할 때 콘센터 위치는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나중에 원하는 위치에 콘센트가 없을 수 있어요. 저희는 착공 전 설계 단계에서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가전제품의 종류와 위치를 기본적으로 도면에 표기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콘센트, 인터넷선, 스위치, 기초 배선은 목공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꼭 착공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 업체와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명의 회로 분리입니다. 거실은 조명이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스위치를 적절하게 나눠주는 게 좋은데요. 특히 메인 조명 없이 간접 조명 위주의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요즘에는 필수입니다. 집안의 조명을 내가 원하는 무드에 맞춰서 전체를 밝힐 수도 있고 부분만 밝힐 수도 있게 되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초 배선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조명 회로 분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미리 업체와 소통을 하면 손쉽게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반드시 하면 좋은 게 있는데요. 벽면 기초 작업입니다. 보통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 때 벽면 마감을 벽지로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위에 바로 벽지가 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구축 아파트의 공용부 벽면은 기본적으로 목공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아파트, 특히 벽식 구조의 아파트는 이 콘크리트 벽체의 수직과 평활도가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수직 수평이 맞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서의 마감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집 전체를 목공으로 기초 작업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거실 주방 공용부의 벽체 그리고 붙박이 가구가 들어가는 자리는 목공 기초 작업을 통해서 수직과 수평을 맞춰주면 완성도 높은 마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바닥 셀프 레벨링인데요. 벽면의 평활도가 좋지 않은 것처럼 바닥도 수평이 반듯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특히 도어 하부의 바닥 수평이 맞지 않으면 도어가 너무 많이 뜨거나 빛이 새어나오는 문제가 생기고 가구의 바닥과 천장 사이가 사진처럼 일정하게 마감이 안 되는 등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비용이 좀 발생한다 하더라도 마감 퀄리티가 확 달라지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마루의 시공 방향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이는 시선에서 길어 보이는 방향으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집의 형태나 구조에 따라서 마루의 방향을 섞어주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따르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시공을 했을 때 시각적으로 더 안정감 있고 넓어 보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루의 시공 방향 또한 업체와 꼭 소통을 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동 커튼도 많이 쓰고 커튼박스에 간접 조명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커튼박스의 크기를 적절하게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커튼박스의 내경을 15cm 정도로 많이 했다면 요즘은 간접 조명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 20cm로 넓혀서 시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에 반드시 챙겨주면 좋은 게 우수관에 배관 단열대를 감싸주는 건데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배관 내부는 차갑고 외부는 따뜻하기 때문에 결로가 맺혀서 물이 흐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차음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싱크대의 높이예요. 싱크대의 높이는 단 1, 2cm만 달라져도 체감이 확 달라지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기본 900 높이로 맞추고 고객님 신장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880에서 920 사이로 조정을 합니다. 하부장의 높이 외에도 주방에는 고려해야 되는 치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방 가구 전시장을 방문해서 가구의 스케일을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싱크대 하부장에 음식물 처리기나 정수기 같은 빌트인 가정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건데요. 이런 건 미리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아예 설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음식물 처리기를 놓는 위치는 싱크볼 밑에 하부장에 보통 놓는데 이 아래에 분배기와 수도 분배기가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음식물 처리기 높이가 확보되지 못해서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기 사용 예정이라면 꼭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랍입니다. 보통은 선반형 여닫이장이 들어가는데 서랍이 있으면 훨씬 편리합니다.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도 좋고 정리하기도 좋거든요. 하지만 서랍은 하드웨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에요. 사전에 주방 수납 구성까지도 잘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실에서는 샤워부스 파티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 욕실에 파티션만 세워두는 경우가 있고 통로에 유리도어를 달아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리도어를 달 때 디테일을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저희는 샤워 물바지 턱 아래로 유리부스를 살짝 내려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물막이 가스켓이 없어도 샤워할 때 물이 바닥으로 튀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샤워 물바지 턱 위로 유리도어를 배치하면 물막이 가스켓을 시공해야 되는데 이 가스켓이 바닥에 닿으면서 쓸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몇 개월 지나면 누렇게 변색이 돼서 보기 싫기도 해서 저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면대의 높이인데요. 저는 고객 상담할 때 요청드리는 것 중 하나가 현재 사용하고 계신 세면대의 높이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850에서 870 정도 높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높이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시는 세면대 높이가 편하다면 그 높이를 재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어요. 추가로 욕실 기물들의 간격과 사이즈를 미리 체크해서 사용할 기물들의 설치가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콘센트인데요. 욕실에서도 콘센트가 보이지 않게 설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세면대 근처에 콘센트를 설치를 많이 했지만 욕실 장 안쪽으로 적절한 위치에 넣어주는 게 미관상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변기 옆 콘센트도 너무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면 공사를 하면서 위치를 옮겨주면 훨씬 깔끔한 욕실이 됩니다. 그 다음은 센서등이에요. 잠결에 화장실 불을 갑자기 켜면 눈이 부시기도 하고 불 켜는 걸 잊었다가 미끄러지거나 어디 부딪힐 수도 있는 안전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동선 위쪽에 센서 조명을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센서등도 배선이 어렵지는 않지만 기초전기 배선을 할 때 작업을 미리 해둬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업체와 미리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샤워볼 거리인데요. 이거는 요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업체 입장에서는 알아서 해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임의로 타일에 구멍을 낼 수가 없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있으면 정말 편리한 부분이니까 상담하실 때 꼭 요청해 보세요. 다음은 타일의 시작점을 체크하는 건데요. 알아서 잘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미리 어디에서부터 타일을 시작할지 정해두지 않고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600각 이상의 큰 타일을 시공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없으면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 쪽 타일이 시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아직 더 많은데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워시타워장을 짤 때 주의사항인데요. 미리 챙기지 않으면 세탁기와 건조기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건조기나 세탁기는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구의 천장과 후면, 하부 측면을 비워두고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워시타워장을 제작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가전에 문제없이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코니 단열인데요. 예산 때문에 다시 페인트 칠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벽이 얇기 때문에 한 계절만 지나도 다시 결로와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집 발코니에 결로와 곰팡이가 심하다면 발코니 단열도 견적에 포함시켜달라고 꼭 말씀하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벽면의 보강인데요. 내가 뭔가를 벽에 걸 예정이라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업체에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걸리는 벽면에 합판이나 MDF 보강을 미리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결정돼야 하는 게 많은 일인 만큼 모든 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업체에서 내 맘대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이 시공들은 기억을 해두셨다가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인테리어가 막상 시작돼서 얘기하면 이미 공정을 지나쳐서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꼭 요청을 하셔야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이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소재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정한 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